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중단원인 세계 시민이 직면하는 도덕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세계화의 의미와 그리고 세계 시민의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세계화는 말 그대로 세계의 여러 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공부했죠. 그리고 세계 시민의식은 그렇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세계의 어떤 지구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것을 우리는 세계 시민의식을 지녔다라고 얘기한다고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직면한 도덕적인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즉, 지구 공동체가 직면한 도덕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구 공동체의 도덕 문제에 우리는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부터 한번 이유를 정리할 건데요. 이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는 빠진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듣고 필기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아까 세계화 복습을 할 때 세계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우리는 세계화로 인해서 사실 세계 여러 문제가 그 나라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지구 공동체에 발생하고 있는 도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미세먼지 문제는 사실 중국에서 공장을 많이 가동시켜서 발생한 이유가 크지만 사실 이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에게 주는 영향도 크고 세계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제라고 그냥 단순히 치부하기보다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같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구 공동체의 도덕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주장을 한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칸트라는 사람이죠. 이 칸트는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을,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고 양심의 명령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에게 결과적인 어떤 이익을 주는 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오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라 나한테 당장 지금 당장 이익을 주지 않더라도 그냥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우리가 지구 공동체의 도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덕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빈곤과 기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전쟁과 난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빈곤과 기아 문제는요. 먼저 빈곤부터 볼게요. 빈곤 기아는 의미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 빈곤은 열악한 환경이 좋지 않은 것, 그리고 자연재해, 그리고 불공정한 분배 체계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불공정한 분배 체계는요, 말 그대로 우리 뭐 축구공이나 커피를 위해서 필요한 게 커피콩인데요. 이거를 처음에 어, 생산하는 어떤 아이들에게 그에 마땅하는 어떤 노동력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불공정한 분배 체계가 이루어지면서 계속 가난이 대물림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결된 문제가 기아 문제입니다. 사실
지구 한편에서는 비만을 걱정할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은 지금 사회적으로 그 비만 문제가 아주 심각한 나라죠. 그런데 미국과 대비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뭐 아프리카나 다른 빈곤한 그런 나라에는 한 끼 먹을 식사도 없어서 굶어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아 문제도 아주 심각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의식을 지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우리의 일이 아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 대면 수업을 통해서 정리한 인간 존엄성과 인권 문제도 연결할 수 있잖아요. 인간 존엄성과 인권의 의미는 그냥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인간 존엄성은 사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인데 그냥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이기도 한데 이 기아 문제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그런 먹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을 지녀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있는 문제가요. 전쟁과 난민 문제가 있는데요. 어, 여기 국가사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국가 사이의 경쟁으로 평화가 위협받고 민족적, 종교적 갈등으로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자, 전쟁과 난민 문제는 아직까지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죠. 사실 우리나라도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요.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하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분쟁, 이렇게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크고 작은 어떤 전쟁의 위협으로 난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난민이 발생하게 되는데, 난민은 전쟁과 분쟁, 그리고 정치적, 종교적 박해, 그리고 극도의 빈곤을 피해서 다른 나라를 선택하기 위해서 떠도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 이런 난민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난민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허용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리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 문제는요, 전쟁과 가난, 차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많고,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 문제,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국가, 종교, 인종, 성별들에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 존엄성이나 인권을 지녀야 된다라는 점.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거를 인권의 어떤 특성 중에 어떤 특성이라고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거를 보편성이라고 하죠. 자, 우리 지금 미국에서 시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흑인을 경찰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때문에 미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던 어떤 인종차별적인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시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죠. 이런 인권 침해 문제는 극도로 치달으면은 크고 작은 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게 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인권 침해에 대해서 면밀하게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계 시민이 직면하고 있는 도덕 문제에 대해서 빈곤과 기아, 전쟁과 난민, 그리고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문화의 획일화와 문화권 사이의 충돌 문제가 있는데요. 이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문화가 세계화가 되면서 전 세계 문화가 강대국 문화로 획일화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중심적인 문화가 있죠. 서구권 문화가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중심적인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런 중심적인 문화가 많은 위치를 점하면 약소국이나 상대적으로 소수민족의 그런 문화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다문화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는데 사실 문화에는 우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열은 우수하고 열등하다라는 의미인데 문화에는 우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문화의 우열은 없죠. 하지만 이런 세계화 때문에 전 세계의 문화가 서구화되면서 문화가 점점 획일화되고 고유 문화가 사라지고 삶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문제가 또 하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변화와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뭐, 지구 온난화도 있고, 오존층 파괴가 있고, 사막화 현상 등이 있는데, 무분별한 개발로 에너지가 남용되고, 에너지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석탄이랑 석유죠. 석유 에너지죠. 이런 석탄과 석유 에너지 때문에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또 이런 문제가 또 사막화 현상까지 일으키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또 지구온난화와도 관련이 있죠.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뭐냐면, 지구온난화는 말 그대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걸까요? 낮아지는 걸까요? 높아지는 거죠. 근데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면은 남극과 북극의 얼음과 빙하가 녹고, 그러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땅이 잠기게 되고, 우리의 살고 있는 땅의 터전이 줄어든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사막화 현상은 공통점이 우리 지구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특정 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라는 전 지구적인 영향을 줘서 이런 전 지구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는 항상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미래 세대에는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면은 남겨줄 어떤 에너지와 재산이 없을 수도 그리고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자원이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 줄 영향까지 생각하며 책임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요, 지구 공동체로서 지구 공동체에 닥친 도덕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두 가지랑 그리고 지구 공동체의 도덕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빈곤과 기화, 전쟁과 난민, 그리고 인권 침해 문제가 있고, 문화의 획일화 문제와 기후변화와 그리고 환경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세계 시민이 직면하는 도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